안녕하세요, 현더랑입니다. 오늘은 출근할 때 듣기 좋은, 퇴근해서 듣기 좋은, 설거지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도파민이 살짝 터지면서 저의 속도 이제 살짝 터지는 그런 썰을 풀 건데, 이거는 정말 100% 정말 100%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나중에 뭐 증거나 그런 물증을 조금 보여드릴 거지만, 너무 역겨워 마시고 이제 탈출했으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조심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쨌든 어차피 제가 올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건 알고 있지만 일단 다들 피해가 없도록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약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준비해봤고, 자, 일단은 내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말을 좀 할게. 반말을 좀 하고 시작을 해보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해줄게. 20살 초부터 21살 이제 후반까지 만났었던 남자친구인데, 대기업 협력체의 생산직으로 일하던 24살 남자였어. 대학교는 초대졸이었고 4년제 대학교로 갈라 했는데 일찍 뭔가 돈벌이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초대졸을 나와서 일을 하던 생산직의 남자였고, 부산에서 출생을 했던 사람이었어. 일단 그 사람을 알게 됐던 거는 아는 언니가 있었거든. 지금도 조금 연락하고 지내는 언니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언니랑 약간 멀어지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언니의 친구고 3명이서 자주 놀았어. 나, 그 남자, 그 언니까지 해가지고. 코로나이기도 했고 나는 그때 19살이었어가지고 맨날 시간이 많잖아. 근데 이 성인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재밌어? 이 농담의 수위가 다른 거야. 그 약간 야릇한 쪽으로 말고 그냥 이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온라인 게임도 진짜 자주 하고 만나서 영화도 막 같이 보고 보드게임도 맨날 같이 하면서 엄청 놀았어. 이때까지는 아예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단 말이지. 왜냐면 3명 다 되게 서로를 이렇게 놀리면서 친해졌지 막 그렇게 막 달콤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이 오빠도 부산 출생이어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막 툭툭 던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의 이상형이, 나는 키도 크고 그래서 좀 남자다운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키도 내가 생각하던 이상형에는 좀 멀게 174 정도였고 약간 둥글둥글했어. 그렇게 항상 3명이서 놀다가 그 언니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노는 시간이 잦아졌어. 3명이었다가 한 명이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둘이 맨날 만난 거지, 나랑 그 오빠랑. 야, 한잔 할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약간 호감을 느끼게 됐어. 또 3명이서 만나다가 2명이서 만나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 내가 호감을 조금 느꼈던 포인트는 항상 그 오후 10시 전에 집에 좀 데려다 줬어. 그렇게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 막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서 자주 놀았다고 치면은 우리 집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되게 막 여리여리하고 여자 같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더 등치가 조금 더 있었고 이래가지고 전혀 위험하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항상 10시 이전에 집에 데려다주고,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서 19살의 그런 사춘기의 절정이고 되게 싱숭맹숭한 나의 이 마음을 굉장히 어루만져 줬단 말이지.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잘 사줘, 담백해, 뻘소리 안 해, 뭐 성희롱 이런 거 절대 안 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되게 성실해 보였어. 내가 그 당시에는 제약 연구원이 꿈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슷한 쪽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좀 피드백도 주고 어떻게 내가 진로를 할지 그런 상담을 해주는 게 되게 어른스러워 보였던 거지. 근데 생산직 이제 특성상 되게 불규칙하잖아, 그 출퇴근 시간이. 그리고 이 사람은 출근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대기업 그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하청업체 약간 이런 거 같긴 했었는데 자세히는 막 안 물어봤어가지고, 나도 학생이었고 이래서. 어쨌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했어, 이 사람이. 그리고 갑자기
내가 막 20살 됐을 때였나? 그때 야간 대학원을 무슨 다닌다면서 자기 개발까지 열심히 해. 난 되게 그거 보고 참하다. 진짜 참한 남자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개발을 항상 하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할 수가 있지? 하고 되게 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이제 내가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때는 만나서 노는 내내 손끝 하나 닿은 적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어. 근데 그럴만도 하지.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쉴 때마다 데이트하고 다른 연인들처럼 막 전화 막 연락도 하고 성인 되고 나서 맨날 같이 놀고 이러니까 내가 약간 궁금한 거야. 이 오빠가 내가 친구가 없어 보여가지고 놀아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나한테 다른 감정이 있는 건지. 연락이나 전화 같은 거를 항상 하고 요상한 말 같은 거를 뭐 자기 오늘 이랬다 저랬다 뭐 친구들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던 거지. 나를 좋아하나 싶었어. 난 좋아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빠 나 친구 없어서 놀아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뭐 어떡해. 바로 만나게 됐지. 바로 fall in love 해서 그냥 만나게 됐단 말이야. 근데 만나는 동안 코로나였잖아. 그래서 막 되게 다양한 건 못 해봤어. 막 공방이나 막 이런 거는 못 해봤지만 실내 데이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고 같이 막 캔맥주 먹고 주말마다 막 쉬는 날 무조건 타지로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강릉, 뭐 속초, 제주도, 뭐 오이도, 막 대구, 뭐 등등등등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어. 지금도 어디를 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갔던 데가 정말 너무 많아. 왜냐면 만나는 동안 거의 매주 여행을 갔으니까 정말 이 친구도 참 대단한 친구였지. 그래서 어딜 가든 운전을 본인이 직접 해서 모셔다 줬고 내가 그때는 20살 대학생이니까 용돈을 받잖아. 그래서 거의 다 뭐 자기가 결제를 하고 그랬어. 그럴 때마다 나도 염치가 있는데 나도 안 쓰진 않았는데 확실히 덜 쓰긴 했어. 그 사람보다는. 그래서 약간 미안해서 뭐를 항상 내려고 하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비싼 거 맛있는 걸로 갚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어.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같이 부산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 홈타운이잖아. 정말 우대갈비 이런 것도 사주고 내가 물떡이 먹고 싶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문을 다 닫은 거야 시장들이. 근데 이 사람이 웬걸? 차 타고 하는 분식집을 찾아가지고 물떡이랑 막 떡볶이랑 이런저런 거를 사온 거지. 그렇게 뭐 임산부도 아닌데 뛰쳐나가가지고 사오고 이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생생하고 행복하게 남아있단 말이지. 사실 막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래봤자 4년 조금 더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학업 같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해소가 정말 많이 됐어. 매주 다른 데 놀러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걸 즐기고 나를 옆에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내가 찾게 돼. 그때는 약간 애정결핍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게 정말 많이 고쳐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한 4개월인가? 뭐 한 만났을 때 갑자기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거야. 코로나인데. 근데 그 당시에 뭐 실제 출장 기간이 2개월이야? 그러면 앞뒤로 격리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1개월 격리, 출장 2개월, 1개월 격리해서 총 4개월 정도 넘게 이제 와야 되는 거야. 아니 가야 되는 거야. 중국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4개월 만나는데 그 만난 기간만큼 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꽉꽉 채워서 쉴 때마다 만났고 쉬지 않을 때도 맨날 만났다 보니까 이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은 거야. 근데 뭐 어떡해. 회사를 그만둘 순 없잖니. 그래서 그냥 남은 기간 동안 매일같이 보고 자기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랑 놀거나
속된 말로 바람 피지 말고 닌텐도를 하고 놀고 있으라면서 닌텐도랑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팀 게임 같은 거를 종류별로 사주고 떠났어. 그렇게 중국이 시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갔고 초반에 한 달 동안은 전화도 자주 해, 카톡도 자주 해, 영상통화 같은 것도 시간 날 때마다 하게 됐어. 그때는 내가 코로나였잖아. 그래서 학교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갔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내가 하는 걸 화면 공유해서 같이 즐기고 드라마 같이 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전화로 달달한 시간을 잘 보내게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부담감이 너무 큰 거야. 나도 집에서 안 나가는데 이 사람이 맨날 내 일상을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오늘 뭐 했어? 오늘 어디 갔어? 오늘 어떤 거 하면서 보냈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 사람이랑 모든 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나도 내 일상이 너무 똑같은데 뭘 이제 더 이상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기가 고갈돼가지고 좀 전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근데 이게 내가 우리 전화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그 사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좀 자연스럽게 전화를 안 하게 됐어. 그냥 근데 카톡으로도 보고 싶다는 둥, 막 오늘 뭐 했나는 둥, 막 되게 이것저것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랬지. 그렇게 서로 조금 식은 건지 체념한 건지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어 이후에. 그러다가 4개월이 후딱 지나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야. 와서도 이게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도 이제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됐고 이랑 뭐 GPS 연결해가지고 자가 격리를 이 사람이 집에서 잘 하고 있는지 뭐 확인하는 어플 같은 게 있다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보고 싶었나 봐. 자가격리 마지막 날에 휴대폰을 자기 본인 집에 놓고 내가 있는 지역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오게 된 거야.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마음이 우리 서로 좀 떠났나 싶었는데 만나자마자 웬걸? 너무 좋은 거야. 전에 있었던 감정들이 그냥 피어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그동안 좀 소홀해서 못다한 얘기들도 막 다 하고 이러면서 되게 전처럼 잘 지내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4개월이란 공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게 되게 잘 지내게 됐어. 그러다가 약간 찜찜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 뭐였냐면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찜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휴대폰을 연동시켜 놓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돼. 연참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 같이 정주행하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을 때가 엄청 많았어. 그렇게 연동시켜 놓고 드라마를 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대. 신호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 화장실로 들어갔어. 알겠다고 하고 드라마를 정지시켰겠지. 근데 이게 휴대폰이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 가서 뭐 휴대폰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휴대폰이랑 그 무슨 빔 프로젝터 같은 거랑 연동돼 있는 걸 약간 망각을 해서 트위터를 들어가는 거야. 난 이 사람이 트위터 하는지도 몰랐어. 폰에 깔려 있는지도 몰랐어. 어쨌든 트위터를 들어가서 언뜻 봤을 때 살색의 실루엣이 살짝 보였고 뭘 깨달은 건지 갑자기 연동이 싹 끊겼어. 근데 우리가 인스타 내리면 릴스 내리면 가끔 야한 거 뜨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알고리즘에 의한 거겠거니. 난 아직도 트위터는 잘 모르거든. 어쨌든 그래서 자기도 아차 싶긴 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갔어. 이후에는 비슷한 일로 내가 그 친구 컴퓨터로 게임하고 막 이랬거든? 그 친구가 퇴근하기 전까지. 무슨 트위터에 야옹인가? 뭐 요상한 사진 같은 거를 사진도 아니야. 영상 같은 거를 좀 올리는 여자를 검색을 한 거야. 근데 뭐 그 정도는 남자로서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했어. 자기 스타일이었나 보다. 약간 빡치긴 하지만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야. 그냥 취향이 살짝 저질인 친구구나 싶었지.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의 흔적 같은 게 컴퓨터 데스크탑에 남아있었다 요 정도? 그냥 이런 찜찜한 사건들을 뒤로 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존나 스산한 시간 새벽 2시 좀 넘어서 눈이 탁 떠져. 옆에서는 쿨쿨 존나 잘 쳐자고 있어. 화장실에 일단 갔다 와서 그의 핸드폰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비밀번호 안 물어봐. 왜?
굳이 볼 이유가 없다 생각했어. 왜냐면 그땐 내가 진짜 어리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여서 굳이 비밀번호 알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동영상이 켜져 있다고 했잖아. 티빙이었거든. 근데 얘가 그냥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다른 어플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찜찜한 사건들이 있었잖아.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 휴대폰이 트위터에 대체 그거 뭐였을까? 자기가 검색해서 들어간 걸까?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이유여서 나는 안 볼 이유가 없었어. 물론 그랬다고 잘했다는 짓은 아니야. 뭐 어쨌든 내가 이제 볼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은 문자, 전화, 구글 기록 정도였어. 트위터는 못 찾았어. 그래서 카톡은 비번 걸려있어서 못 보고 갤러리도 뭐 별거 없고 트위터도 없는 거야. 트위터를 없는 거를 스토어에서 확인을 했어. 트위터라고 검색을 했어.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미 지워져 있었던 거지. 근데 스토어를 확인하면서 이 친구가 과거에 다운받았었던 어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딱 봤지. 온갖 소개팅 어플, 앙톡, 앙팅 뭐 이런 랜덤 채팅 어플이 한가득인 거야. 진짜 레전드지. 그게 내가 아무리 20살이고 순진해도 난 약간 은지 유튜버를 즐겨봤었던 때여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친구가 다운받은 건지 너무 알겠는 거야. 또 그 전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이랑 싹 연관이 되면서 나의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명탐정을 갑자기 빙의해서 다 찾아보게 돼. 그런데 이미 다 삭제된 어플이고 심심해서 그냥 다운받았다가 그냥 삭제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만이잖아. 뭐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만 보고 자려고 했어.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탐정 노릇 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야. 엄청 피곤했단 말이지. 근데 진짜 갑자기 나는 여자의 촉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여자의 촉이라 생각해. 갑자기 네이버를 보고 싶은 거야. 구글 기록까지는 봤는데 네이버를 내가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다가 메일 한 플러스 카페 목록을 보는데 뭐가 있을까? 마사지에 반하다 라는 카페가 있는 거야. 마사지? 이 친구가 실제로 나랑 만났을 때 마사지를 갔다 온 적이 몇 번 있어. 근데 나랑도 같이 갔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갔고 그래서 마사지에 반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 일단 들어갔어. 이거 뭘 것 같아, 얘들아? 생각하는 대로 스웨디시 마사지였던 거야. 라인업을 올려주는 카페였던 거지. 여기서 라인업이 뭐 가명이겠지?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이어모를 알파벳까지 적어놓은 거지. 도축장 마냥 스펙과 사이즈를 적어놓은 거지. A뿔, AA뿔 이런 것처럼. 심지어 여기까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궁금했을 수 있다. 호기심에 그래. 근데 가입을 하고 어쨌든 카페니까 등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존나 신나게 반가워용 하고 가입 인사를 이렇게 쓴 거야. 반가워용 이렇게. 그리고 예약 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카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목록에 들어가니 아까는 모르는 번호였던 것 같은 그 전화번호가 다시 보이는 거지. 본가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다고 한 그날 다 같이 TV를 보느라 연락을 못 받다고 한 그 시간에 이 친구가 예약 문자를 보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예약 문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전화번호에 무려 3차례나 예약이 되는지 물어봤던 거지. 1시간 그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이 좀 넘은 후에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아마 무언가를 즐기기 전에 약간 미안해져서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이니까.
그리고 내가 증거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자가격리 마지막 날 보러 온다고 하기 전에 노래방에 연락을 해서 직업 여성을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본 문자도 봤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비밀리에 하던 노래방이었어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날 보러 온 거지. 나랑 한 카톡 시간과 폰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대조를 해보면서 진짜 정신병이 맥스로 찍었어. 그때가 한 새벽 2시 뭐 몇 분 막 요 정도일 거야. 근데 진짜 정신병이 진짜 개쩔게 왔어. 나는 그 친구가 노래방에 거절당해서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자가격리하는 와중에도 그냥 날 보러 온 줄 알았지. 그래서 나는 너가 날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에 대한 미안함과 행복감을 진짜 잊을 수가 없고, 이후에 이 친구한테 진짜 너무 잘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계기가 됐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노래방에 거절당하고 온 거지. 참 씁쓸하지. 시간이 오래 지난 건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면 약간의 이런 씁쓸함이 살짝 남아있긴 해. 뭐 어찌 됐든 간에 원래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은 진짜 악하다, 다 똑같다, 잘해줘봤자 사랑해봤자 결국 떠난다라는 걸 20대 완전 한 20대 후반이었나? 뭐 어쨌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인연이 참 부질없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남자라는 동물이 되게 그냥 본능에 충실하구나, 여자친구가 있고 이래도 아니구나, 그냥 되게 일반화를 하게 됐어. 왜냐면 내가 너무 믿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 친구가 나한테 노력을 해줬던 만큼 나도 일단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성매매 업소 가입 인사 반가워용이라니. 근데 알지? 그게 바람핀 사람을 계속 품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 진짜 바보로 등신이라고 생각했어. 희대의 멍청이라 생각했어. 진짜로. 시간 아깝지? 소비되는 감정 아깝지? 계속 만나면서 누구만 손해야? 피해자만 손해야. 진짜 정신병 걸려. 근데 난 걸렸어. 그 사람을 못 놓겠는 거야. 마사지 사건이 있은 후로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진짜 날 너무 케어해줬어. 근데 진짜 소용이 없는 거지. 혹시 젠리라고 알아? 위치 추적 어플인데 그 사람이 외출할 때 어디 건물에 있는지 정말 세세하게 다 뜬단 말이야. 그러면서 외출할 때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가에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하고, 저장이 안 돼 있는 번호로 전화가 오잖아? 그러면 그 번호를 바로 내가 외운 다음에 구글에 검색해봐. 어떤 기간인지, 진짜 스팸인지 이런 거를. 실제로 내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거를 바로 외워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무슨 카센터인 거야. 그걸 보고 진짜 현타가 많이 왔고,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도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지. 근데 이런 못 믿는 감정을 표출을 아예 안 했어. 좀 쿨하고 싶었달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넘어가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걔 정병 연애를 2막을 열고 시작을 했지. 지금 것은 되게 불안하고 막 못 믿겠어도 다른 증거나 증인을 연결시켜달라고 한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 정병연애 2막을 개최하고 나서부터는 그 성매매할 때 어땠어? 그 여자 예뻤어? 좋았어? 가슴은 어땠는데? 몸매는 어땠어? 뭐 체린이었어? 미나였어? 걔네가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갔어? 등등. 진짜 그 관련된 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감정이 조금이라도 뒤틀리잖아? 그러면 바로 그렇게 걔 정병 연애가 된 거지. 근데 그 친구도 계속 받아주다가 힘들었는지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문제라면서 남 탓을 시전하게 되는 거야. 이게 더 열받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이 해당 내용은 나의 의견이 절대 아니고 그 남자친구가 한 말을 100%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성매매를 하고 권유도 하고 회식하면 완전히 남초였어서 나도 궁금해서 가본 거다. 이게 주변이 문제다. 난 그럴 생각 없었다. 나는 성매매를 당한 거다. 상황이 문제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되겠니? 그럼 네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되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너의 주위 사람들은 나의 존재, 여자친구 있는 걸 알고 나랑 만나서 인사까지 했으면서 여자친구 있는 너한테 그런 걸 권유하고 꼬신 거냐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꼬셨어? 맞대. 환장 팁이야. 결혼한 사람은 물론이고 거의 다 회사 다니는 남자들이 모든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 말을 하는 거지. 이게 그 친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단이 그랬던 거지.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친구의 변명이었던 거야. 그렇게 이제 전변을 하면서 내가 무리한 요구들도 하게 돼. 나 보러 와줘 해놓고 다 도착할 쯤에 나 그냥 혼자 쉴래. 보기 싫어졌어. 그때 생각이 잤구나 하면서 집에 보내고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친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땐 그게 복수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21살 후반까지 만나다가 어느 순간 지금이면 헤어져도 아무런 감정이 없겠다, 안 힘들겠다 싶을 때가 딱 있어. 그때 카톡으로 헤어지자라고 통보를 하지. 바로 전화가 와. 자기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가 와. 그래? 그러면 반가워요는 쓰지 말았어야지. 간 건 간 건데. 어쨌든 근데 헤어질 때 울긴 했어. 나도 힘들진 않았는데 뭔가 눈물은 나오더라고. 근데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게 되긴 해. 나도 연락을 하고 그 친구도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조금 한 23살 이쯤 됐을 때는 너 그때 진짜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별로였어? 같은 자기 혐오 발언도 했어. 이 사건을 이후로 살 꽤나 많이 뺐던 것 같아. 물론 이게 100%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잖아?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 내 마음속으로 이 친구를 저주를 했다가 용서도 했다가 다시 상상으로 죽였다가 그냥 주위에 폭로를 했다가 이런 상상들을 다 하고 그냥 한편에 묻어두게 되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가 똑똑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숨긴 것도 아니고 허술해서 다 들켰다고 하면서 약간 동정을 구하는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20대 초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후에 만나는 누구든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사실 안 그러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가족이고 친구고 의지했던 그런 남자가 고작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리게 좋아해서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만났던 나에 대한 혐오가 개 짙어진 거지. 나는 그 사람의 바람이 그냥 지금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거든. 당하는 순간까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 이후 대처는 씨발 더 마찬가지야. 몰랐어 그렇게 대처를 할 줄. 어쨌든 웃긴 거는 뭐 같이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 그때 한창 무슨 성매매하는 여성에게 뭐 지원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였어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성매매 하는 돈 아깝다. 그 돈이면 뭘 먹겠다. 병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야. 그런 말 있잖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속담처럼 진짜 아무리 가까웠어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싶은 말은 이기적으로 살아라.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그냥 맘 편히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좋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쪽팔리고 막 짜치고 막 이래도 당장 속이 편한 게 최고야. 진짜로. 많이 아파하고 많이 슬퍼하고 악에 박쳐서 막 욕을 막 엄청 하고 독을 막 이렇게 뿌려대도 난 그냥 다 뱉었던 게 후회가 없어. 만약 그때 정병연의 그 이막 시기가 없었더라면은 지금도 나는 연애 못할 것 같아.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아예 안 했을 것 같고. 내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야.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는데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약간 다크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연애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좀 씁쓸한 거 빼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런 경험을 한 분들 아니면 요상한 일을 겪은 분들 다 같이 화이팅!